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 R&S인데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부터 전망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국 R&S는 지금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온 전통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첨단 미래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과연 이 대담한 변신은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 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기업이 가진 두 개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뭔지 차례로 짚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업이 가진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의 강자인 동시에 첨단 소재에 도전하는 모습이죠. 이 회사의 뿌리, 그 근본은 바로 이 내화물이라는 사업에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섭씨 1000도가 넘는 그야말로 불지옥 같은 환경을 버텨내는 특수 소재입니다. 이게 없으면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은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 그만큼 국가 기간 산업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을 딱 보시면 이 기업의 성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매출의 거의 4분의 3, 무려 73%가 이 전통 사업인 내화물에서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스틸이나 IT 사업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회사의 확실한 돈줄, 캐시카우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뭔가 이상한 아주 위험한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회사가 지금 위태롭다는 신호들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600억 원 넘게 벌던 회사가 작년엔 359억 원, 그리고 올해는 고작 7억 원입니다. 이건 뭐 이익이 그냥 증발해버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숫자 0.01배, 이게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1년 내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으로 내야 할 이자의 단 1%도 못 갚았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멀쩡하던 회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원인은 딱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본업이 힘들어져서 돈은 못 벌는데,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고 신사업에 돈을 쏟아붓느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냉혹한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영업이익은 1,659억에서 7억으로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는데, 같은 기간에 이자 비용은 116억에서 708억으로 폭증해버렸습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빚이자만 계속 나가는, 정말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무 상태가 엉망진창인데도 우리가 왜 이 기업을 계속 봐야 할까요? 바로 이 회사가 아주 비싼 도박, 어쩌면 인생 역전의 로또가 될 수도 있는 옵션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말하는 옵션 가치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불확실해도 정말 만약에 이 신사업이 대박이 터지면 지금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말하는 겁니다. 동국 R&S가 모든 걸 걸고 베팅하는 두 가지 미래는 바로 히토류와 2차전지 소재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꽉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자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소재죠. 둘 다 성공만 한다면 정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하지만 꿈이 크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이제 이 화려한 기대 뒤에 숨어있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좀 정면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이 히토류 사업, 이게 좀 기대랑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다들 대단한 계약이 맺어진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아직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단계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제일 중요한 핵심 공장 협약에서는 동국 R&S가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건 좀 김이 새는 대목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세 가지 큰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첫째, 매년 700억 원이 넘는 이자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요. 둘째, 신사업이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돈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인 본업 자체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과 치명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표가 동국 RNS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장점을 보면 주가가 정말 너무 쌉니다. PBR이 0.52배라는 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워도 주주들이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신사업 대박의 꿈, 즉 옵션 가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을 보면 재무 상태는 거의 붕괴 직전이고 그 꿈이라는 신사업도 아직은 실체가 뜬구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론은 아주 제한적인 비중으로 매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는 실패했을 때의 위험보다 성공했을 때의 기대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 구간, 바로 비대칭적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 들어가실 분이라면 절대 큰 돈을 넣으면 안 되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5% 미만으로 특정 가격대에서만 분할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둔 손절 라인을 깨면 기계적으로 빠져나와야 하고요. 혹시 이미 물려 계신 분이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투자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가치 투자의 탈을 쓴 고위험 벤처 투자.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싸 보이지만 속은 아주 뜨거운 이 벤처 투자. 여러분은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